안녕하세요. 심플한 관심 종목 TV입니다. 해당 영상은 이제 오늘 셀트리온이 결국 임상 결과 검증 자문단에서는 유의성은 있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 내용을 봤을 때 결국에 시장의 그 기대감 이거를 충족을 못 시켜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쪽에서도 이제 결과적으로는 유의성이 있다. 그래서 삼상 임상시험 수행 전제하에 품목 허가 권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 때문에 쭉 확 밀렸다가 그 와중에 외국인이 또 그 투매 구간에서 쓱 받아가지고 막판에 좀 올려놓긴 했죠. 그래가지고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지금 이제 재료가 남아있는 거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일단은 품목 허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는 해요. 자문단에서도 전제를 했죠. 삼상 임상시험을 수행하는 것을 전제로 품목 허가를 이제 권고입니다. 권고. 자문단에는 이제 그 강압성 이건 없어요. 무조건 써라. 오케이 승인이다. 이건 없습니다. 권고식이에요. 미국도 그렇고 FDA 막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오늘 임상 결과 그래가지고 결과에서는 약 한 3.4일 정도 빨리 회복된다는 것은 확인을 했다. 그래서 이게 통계적으로 어찌됐든 치료되는 일자, 회복되는 일자는 좀 더 빠르구나. 이걸 투약했을 때 이거는 확인을 했어요. 이거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그나마 다행이었던 거는 그 부작용에 대해서는 특별한 건 없었죠. 안전성도 확인이 됐어요. 자, 근데 여기서 일단은 지금 봐야 될 포인트가 임상시험 결과에서 이런 사람들 환자의 증상이 개선됐다. 산소 포화도 94% 초과하는 사람, 보조적인 산소 공급이 필요하지 않은 분, 그리고 투여 전 7일 이내 증상이 발현한 자 등 경증에서 중증 코로나19 성인 환자의 증상이 개선됐다. 그래가지고 이런 거에 대해서 그냥 지금 당장 승인 권고가 아니라 승인 권고를 사용 권고, 품목 허가에 대해서 권고는 하되 대신에 앞에 전제 조건을 붙였습니다. 원래 이게 결과가 엄청 좋았으면은 전제 조건을 붙일 필요가 없겠죠. 그냥 결과 좋으면 오케이, 야 이건 문제 없다. 써라. 이거 사용해도 될 것 같다. 권고한다. 사용 권고한다. 이런 식으로 나왔을 텐데 결과에 대해서 조금 애매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권고 사항에서 삼상 임상시험에서 삼상을 할 때 충분한 수의 환자를 대상으로 이런 식으로 유의미하게 감소시키는 그런 것을 확증할 것. 한마디로 증거를 내놔야 된다 이거죠. 그리고 임상 현장 사용에 대해서는 이런 거는 가이드라인이니까 이건 빼고, 그리고 보조적 산소 치료가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이약과 기존의 중증 치료제 또는 다른 면역 조절제를 병용한 별도의 임상 시험을 수행하라. 한마디로 이 치료제만으로는 보조적 산소 치료, 어떻게 보면 이제 중증에서 이제 좀 심한 환자분들이 산소 호흡 이런 게 필요하죠. 호흡기.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이 치료제 자체로는 조금 애매한 것 같은데 다른 면역 조절제나 다른 중증 치료제들이랑 같이 임상시험을 수행하라. 지금 결과로는 이 치료제가 이런 좀 중증 이런 좀 환자들한테는 효과를 제대로 좀 애매하지 않나 라는 결과를 좀 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임상 3상 수행 전제 하에 품목 허가 권고를 내줬고 내용 자체가 조금 애매하죠. 내용 자체가 좀 딱 확연하게 그러면서 바이러스 음성 전환 이거 재판단해야 된다. 바이러스 음전이나 사망률 감소에 대해서는 무언가 통계상 유의성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는 이제 기대감에서 좀 많이 퍼지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일단 셀트리온 시리즈들이 오늘 좀 많이 내렸어요. 내렸고 막판에 이런 투매 구간에서 외국인이 받아 먹은 거는 좋습니다. 이거 내려올 때 지금 이제 한 3시 12분 요때부터 내려왔죠. 그래서 보면은 그 3시 한 10분 요 구간에서부터 외국인이 내려오는 거 싹 받기는 했어요. 받고서 올려놓고 특히 헬스케어도 3시 12분 요 구간에서부터 얘가 한
그냥 반반, 뭐 6천만원 혹은 1억 마이너스인 상태에서 내려올 때 요런 구간에서 제일 많이 샀던 구간이 한 15분 20초쯤이네요. 그러면은 요런 확 툼에 나올 때 이 구간에서 샀겠죠. 그러면서 현재가가 13만 7,500원, 13만 1,200원, 지금 대충 그어보면은 1,200원, 7,500원, 그 다음에 13만 800원, 13만 3,900원. 엄청 왔다 갔다 했었네요, 이거. 이런 식으로. 이런 구간에서부터 외국인 프로그램이 쭉쭉 받아 올리면서 결국에는 평균 5시 20분까지 동시호가 들어갈 때까지 지금 요 구간에서 프로그램이 계속 샀습니다. 안 팔고. 그리고 마지막 동시호가에 130억 또 샀죠. 여기서. 그래서 이런 것만 따졌을 때는 지금 이 짧은 구간에서 대략적으로 이 위아래 요 구간에서 요 구간까지 짧진 않네요. 퍼센테이지로 보니까 거의 20% 가깝네요. 이 구간에서 지금 거의 260억 정도를 샀어요. 270억 가까이. 순식간에. 그래서 그게 오늘 외국인 순매수로 찍힌 원인이지 않나.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종목은 뭐 일단 내일 단기적 반등이 나올 가능성은 좀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시간외를 봤을 때, 자, 시간의 현재가가, 시간의 현재가. 지금 시간외가 마이너스 3%까지 내려갔다가 막판에 좀 올려놨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거에 대비해서는 매수 심리도 이건 좀 과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3까지 갔다가 올라왔다 라고 생각은 되고, 외국인이 요 구간 지금 가격대가 대략적으로 밑에서부터 샀던 게 여기서부터 그냥 한 요 정도 잡으면 되거든요. 그럼 이 구간 내려왔을 때는 투매 구간에서 외국인이 저건 이제 좀 단타를 위해서 받아먹기는 했는데, 어찌됐든 평단 따지면은 한 요 정도 될 겁니다. 물론 가격이랑 어디서 얼마 샀는지 더 계산을 하면 좀 더 좋기는 해요. 어디 가격대에서 얼마씩 샀는지. 근데 마이너스 8%, 뭐 한 4%, 1% 요런 구간까지 좀 계속 사기는 했습니다. 평균적으로. 그래서 외국인 평단이 그냥 오늘 막판에 투매 구간은 한 요 정도이지 않나. 그래가지고 내일 좀 단기 반등을 노릴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좀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되는 게, 지금 당장 얘는 그러면은 뉴스가 없죠. 뉴스가 없어요. 지금 나올 수 있는 호재가 셀트리온이 애초부터 오른 게 지금 치료제 이슈였습니다. 근데 치료제 뭐 허가 승인이 지금 날지 안 날지 모릅니다. 허가 승인 날까? 에 대해서는 뭐 결과는 모르죠. 대신에 권고는 받았어요. 식약처에서 권고는 했다. 다행히 자문이죠. 권고는 했어요. 여기서 생각을 해야 되는 게, 권고를 했는데 그냥 권고가 아니에요. 또 그 안에 디테일하게 3상 같이 수행하면서 이것저것 조건 이걸 붙여놨습니다. 자문단에서 권고는 했어요. 승인 허가에 대해서, 사용에 대해서 권고는 했는데 내용이 좋았으면은 그냥 오케이 이거 써도 된다. 사용 권고를 했겠지만 내용에 대해서 뭔가 좀 애매한 결과가 있었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3상 숫자 많이 늘려가지고 통계적 유의성을 얻어내고, 그리고서 바이러스 음성 전환 이런 거 재판단해야 된다. 음전 사망률 감소에 유의성이 없다. 이게 중요하죠, 사실. 사망률 감소랑 바이러스 음전, 이게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통계 중에서 가장 핵심 요소이지 않나. 치료제에서는 사망을 막아야 되고 바이러스를 빠르게 음전한, 없애는 그런 게 좀 제일 중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단 자문이 났고, 검증 자문단, 이제 남은 거는 약사심의위원회랑 최종점검위원회, 요거 2개 절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치료제 긴급사용 승인 같은 경우 얘네들이 작년 12월 말에 했죠. 그리고 지금 승인이 40일 이내로 줄어들었어요. 한마디로 결과는 2월 초, 늦어도 중순 안에
나올 예정. 지금 규정상 그렇죠. 이렇게 40일 이내로 줄여놨기 때문에 12월 말에 신청을 했고 40일 이내 하면은 2월 초 늦어도 중순 안에 나와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남은 일정은 여기서 봐야 되는 애들이 요거예요. 지금 어디 갔어? 셀트리온. 봐야 되는 건 약사심의위원회 결과랑 최종점검위원회, 특히 최종점검위원회가 정말 중요하겠죠. 이거는 내용 꼭 챙겨봐야 됩니다. 왜? 요거 결과에 따라서 긴급사용 승인 안 날 수도 있어요. 지금 이거는 권고예요. 최종점검위원회가 그 사이에 자문 그런 거랑 데이터 취합해가지고 결국에는 얘네가 내려주는 결과를 따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도 그렇죠. 그래가지고 지금 치료제 내용이 사실 좀 깔끔하게 나왔으면 저도 좋았을 것 같은데 일단 내용 자체는 조금 아쉬운 거는 같아요. 바이러스 음전이랑 사망률 감소에는 유의미한 통계를 못 보였다는 점. 이게 치료제에서 제일 중요하게 보는 내용 중에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 두 개에 대해서 좀 유의성 이거를 좀 못 보여준 건 아쉽지 않나. 대신에 뭐 치료 기간, 회복 기간 줄여주고 뭐 이런 거는 또 있기는 하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뭐 그냥 좀 제 생각을 얹자면은 정부 측에서는 일단 국산 토종치료제 1호를 빨리 이슈성으로라도 좀 뽑아내야 되는 상황이지 않나. 그래서 허가는 결국 나올 것 같아요. 다행히도 이거에서 부작용 같은 게 심한 뭐 부작용 같은 건 발견 안 됐죠. 부작용은 안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요런 거랑 어찌됐든 이 통계는 못 보여준 건 아쉽지만 대신에 뭐 회복기간 줄여주고 이런 거는 좀 결과적으로 뭐가 있기는 하기 때문에 승인이 나오지는 않을까. 승인 나올 확률이 좀 그래도 정부 상황상 나오지 않을까 싶고 대신에 요런 조건들 최종점검위원회 챙겨야 되고 이제 남은 재료는 눈앞에 있는 건 최종점검위원회 결과를 봐야겠죠. 뭐 약사 그것도 있겠지만 그 다음에 최종점검위원회가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 최종점검위원회 결과에 따라서 긴급사용, 승인, 허가 나오는지 이게 이제 남은 재료 두 개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요 두 개 최종점검위원회 내용이랑 긴급사용 승인 허가 내용 이거 허가해주는지 그래서 요 두 개 재료 측면에서는 이렇게 남아있고 자 결국에는 얘는 봐야 될 때 재료 측면은 이걸 봐야 돼요. 그리고서 차트상 차트 말고 시총이 큰 종목이다 보니 계속 말씀드렸던 거 오늘 막판에도 투매 나왔을 때 외국인이 프로그램을 땡겨 올렸죠. 그런 것처럼 수급 이 회사가 실적이 받쳐주는 회사예요. 뭐 사람들마다 뭐 다르겠지만 어찌됐든 뭐 제가 완전 내부 내용까지는 몰라도 그래도 바이오 섹터에서 실적이 셀트리온 시리즈만큼 받쳐주는 회사는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재무 측면에서는 뭐 재무 그거 뭐 이제 뻥튀기다 뭐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뭐 그거는 이제 내부 내용이죠. 그거에 대해서는 일단 눈에 보이는 보고서 재무 이런 걸로 봤을 때 셀트리온은 어찌됐든 실적이 받쳐주는 회사예요. 제가 보는 눈은. 그래가지고 이 회사는 어찌됐든 실적이 받쳐주는 회사고 자 헬스케어로 보면은 일단 전고점 돌파를 한 자리에서 시원하게 깨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13만원 지지를 해줬죠. 그래서 차트 측면에서 항상 저는 전 저점을 깨면은 그런 자리는 좋지 않나 라고 말씀드리는 자리. 그래서 오늘 결과적으로 이런 곳에서 반등이 나왔었고 그 다음에 오늘 또 밑꼬리를 만들어줬죠. 근데 여기서는 일단 외국인이 이 구간에서 프로그램이 단타치로 들어왔어요. 근데 저기서 이제 지속적으로 매수하는지 아니면은 단타치로 들어왔으니까 막판에 끌어올려 놨잖아요. 쟤네들이 내일 팔고 나갈 수도 있는 거예요. 이 구간에서 샀는데 평단이 한 요쯤 돼가지고 여기 위에서 뭐 다른 거래원으로 돌려서 팔았을 수도 있고 내일 오전 중에 좀 끌어올리면서 팔고서 지들은 도망칠 수도 있고 외국인은 일단은 단타 위주입니다. 그래가지고 그거에 대해서는 뭐 단기적 반등을 생각할 수 있지만 일단은 차트상 한 번 더 눌려줄 수도 있는 그런 것도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왜?
우리나라 지수가 지금 안 좋죠. 그래서 수급을 결국 확인을 해야 된다는 점. 전 저점 깨면서 뭐 내려오는데, 얘는 다행히 셀트리온 시리즈는 연기금이 막 엄청 크게 매도하거나 막 그러지는 않습니다. 연기금이 지금 시장에서 막 쏟아내는데, 다른 종목들 보면은 셀트리온은 연기금이 그렇게 팔진 않아요. 그러면서 셀트리온도 요런 자리 깨고 내려왔죠. 앞에 의미 있던 지지 자리. 그래서 밑에는 30만원 자리도 있겠다. 그래서 셀트리온 시리즈들 항상 저점, 전저점 깨면은 반등 나오고, 이번에는 요 자리를 깼었던 거죠. 이 앞에 거기 깨고 일단은 또 땡겨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어떻게 움직일지는, 여기서 올라갈지 내려갈지는 수급이 계속 들어오는지를 봐야 되고, 그 다음에 그냥 차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얘는 저점 깨면은 반등 나오는 특성이 있어요. 요 자리 깨고 반등 나왔죠. 요 자리 깨고 반등 나왔어요, 오늘. 그러면은 오늘 또 만들어 놓은 13만원 자리, 그런 곳이 깨지면은 또 기술적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차트 관점에서. 그리고 그 밑에 이런 거래대금 터졌던 윗골이 긴 저항이 있던 자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상으로 얘는 좀 넓게 분할 매수만 하면은 뭐 수익 실현이든 탈출이든 뭐 그런 거는 문제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점 깨는 자리까지 올진 모르겠지만 요런 자리는 참 좋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구간에서 반등이 나오려면은 수급이 들어와야 하는데, 수급이 들어올 만한 이슈 자체는 없죠. 물론 꼭 셀트리온 이 시총 기관 외국인이 뭔가 이슈가 있어야지만 들어오는 건 아니긴 합니다. 근데 좀 아쉽게 최근에 지수가 흐름이 단기적 상승을 일단 깨졌어요.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일단 단기 상승은 깨졌고, 여기서 21선도 깨졌겠다. 올라와 줄지 이런 거는 좀 볼 수 있지 않나. 그리고 코스피는 3000 라운드 피겨 일단 내일 한번 지지 테스트를 할 것 같은데, 이런 거는 또 같이 지수랑 엮어서 볼 수 있겠죠. 시총이 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수랑 같이 엮여 움직이는 건 있습니다. 그래서 지수가 받쳐줘야 돼요. 일단은 지수, 시총 한두 푼 하는 애들이 아니고, 헬스케어도 코스닥의 대장 1등 주고 셀트리온도 코스피에서 시총 상위권이죠. 그래서 시총 큰 애들은 기관 외인의 손을 벗어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관 외인들은 그런 수급, 지수 따라서 들어오는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특히 지금 회사에 무언가 당장 들어올 만한 뭐 실적 관련해서 이슈는 없다 보니까, 그래서 차트상으로는 저점 깨는 자리들, 그런 곳은 좀 좋아 보이지 않나. 지금 자리에서 반등을 주기에는 실시간으로 수급 체크 되시는 분들이 가능하지, 그냥 막연히 보기에는 조금 부담감 있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이 돼요. 왜? 지수도 안 좋아 보이고 차트도 최근에 좀 지수들 계속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코스피는 또 3000 지지 테스트를 할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점은 이제 뭐 좀 엮어서 볼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재료는 요게 남아있고, 시총 큰 종목이다 보니까 수급, 연속성 이거는 계속 봐줘야 되고, 그리고 차트 관점에서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종목들이 전 저점 깨면은 반등 나오고, 전 저점 깨면 반등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요런 자리 깨는 자리에서부터는 또 분할 매수 좀 큼직큼직하게 하면은 뭐 13만원, 12만원, 11만원, 여기다가 뭐 한 2000, 2000, 2000 이런 식으로 하면은 회사의 실적, 모멘텀이 나쁜 회사는 아니기 때문에, 꼭 치료제로 최근에 이슈돼서 올랐지만 치료제 이슈가 지금 망한 건 아니죠. 긴급사용 이슈도 따라오겠다. 아직 살아있기는 해요. 결과가 조금 아쉬울 뿐이지. 그리고 회사 측에서도 뭔가 보완을 하겠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기술적 반등 이슈는 항상 전 저점 깬다, 그런 곳에선 살아있지 않나. 그래서 좀 셀트리온 시리즈들 이렇게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뭐 단기적 반등 자체는 뭐 내일 아침 수급을 봐야 되겠지만, 여기서 일단은 매수 심리가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죠. 오늘 툼에 나온 것만 봐도, 이런 식으로 툼에 나온 것만 봐도 매수 심리는, 일단 종목에 대해서 매수 심리는 꺾였어요. 왜? 최근에 확확 계속 꽂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당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매수 심리가 일단 개인들의 매수 심리는 꺾였습니다. 개인들의 매수 심리는 꺾인 게 맞아요. 꺾였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치고 올라오면은 그 수급,
관점은 받쳐줘야 된다는 거. 지금 뭐 이슈 자체가 지금 당장 나올 거는 저게 있기는 한데 요런 이슈가 좋게 나오던가 아니면은 한마디로 상승 모멘텀이 얘네 아니면 수급 두 개예요. 여기서 좋게 나오던가 아니면은 수급이 들어와서 돈으로 올려버리던가. 개인들이 일단 매수 심리가 꺾였는데 거기서 좋게 보려면은 개인들이 매수가 들어오려면은 무언가 좋아 보이는 관점이 있어야겠죠. 근데 오늘 일단 재료 측면에서는 조금은 아쉽지 않나. 그러다 보니까 올릴 수 있는 거는 요거 두 개. 그래서 종목이 오르고 내리고는 이거 두 개를 좀 중요하게 봐야 되지 않을까. 자, 여하튼 항상 셀트리온 오늘 아침 브리핑에서도 그랬고 매번 말씀드리는 건데 홀짝 매매는 조심하세요. 저도 오늘 이거 결국에는 3000 손절 칠 뻔한 거 좀 아침에 올라와줘서 한 1200선에서 마무리를 손절, 결국 저도 손절입니다. 쳤는데 그래도 그런 거에 대해서 항상 재료를 까보는 것보다는 내가 내부 정보를 알고 있으면 좋아요. 내부 정보를 알고 있으면은 그 내부 정보가 진짜 확실한 라인이고 정말 생각 들어봤을 때 야 이건 누구도 안 사고는 못 빼기겠다. 그런 내부 정보를 내가 얻을 수 있는 위치면은 홀짝 매매가 아니죠. 엄밀히 말하면 그건 홀짝이 아니라 승률이 높은 매매예요. 그거는 내부 정보를 안다면은. 근데 일반 개인들 입장에서는 그런 거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막연하게 회사에 대한 믿음 이런 걸로 투자를 하면 안 됩니다. 뭐 중장투 하시는 분들은 상관없어요. 중장투 하시는 분들은 상관없는데 셀트리온 이거 오늘 투매 나온 거 그냥 그거죠. 재료 보고서 개인들이 뭐 스윙이든 뭐든 진짜 막 5년 10년 들고 가실 생각을 하시면서 들어오신 분들이 당연히 드물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으로 들고 오다가 임상 그 결과 보고서 자문 결과 보면서 뭐야 이거 좀 느낌 싸한데? 그러니까 손절 친 거예요. 회사에 대해서 중장기로 정말 접근하시는 분들이랑은 좀 다를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개인들은 단타입니다. 짧아요, 텀이. 그래서 진짜 막 회사에 대해 막 엄청난 신념을 갖고 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 내가 착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거는 회사 무조건 좋다. 무조건 올라간다. 나는 이거 내려가면 더 살 거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정작 갑자기 10% 내려 꽂으면은 깜짝 놀라서 손절 치시는 분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 이 회사는 좋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투매가 나오는 거예요. 나의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다 똑같이 할 거라는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셀트리온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엄청 믿음을 갖고 이거는 회사 진짜 좋아. 재무 진짜 좋고 내가 막 이것저것 조사했더니 막 계속 주가 뭐 100만원 갈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자신의 생각이에요.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할 확률이 적습니다. 내가 그만큼 조사한 만큼 다른 사람들이 봤을 확률도 적겠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단기적으로 수익 나면 튀는 게 개인의 본성이에요. 내가 이 회사 뭐 임원진도 아니고 이 회사에다가 영혼을 걸 만한 그런 충성심이 있는 것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거 뭐 그냥 단기간에 뭐 한 50% 오른다고 칠게요. 안 팔까요? 거의 다 팔아요. 개인들 들고 있는 분들. 그만큼 개인들의 생각은 그 의지라고 해야 되나? 그거는 약합니다. 생각보다 약해요. 공매도 재개되면은 그냥 밀어버리는 게 그런 거예요. 개인들끼리 뭐 으쌰으쌰 하자고 하는데 결국에는 내 계좌에서 순식간에 마이너스 막 500, 1000만원 꽂히면은 이성 잃어버리는 게 개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뭔가 회사에 대해 아무리 내가 믿음이 있더라도 수익을 좀 갑자기 준다. 챙기시는 게 맞고 그리고 회사에 대한 내가 믿음이 정말 있더라도 나는 있어도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할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뭐 오늘 결과에 따라서 그냥 이렇게 투매가 나오죠. 그래서 셀트리온은 회사 저는 좋게 보는 사람이긴 합니다. 좋게 보는데 반대로 이 회사에 대해서 진짜 그 완전 뭐 너무 맹신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회사뿐이 아니라 다른 바이오 섹터, 특히 바이오 회사들에 그런 게 많은데 막 미래성 막 5년 후에 막 100만원 가 있을 거다 이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정작 그런 분들 중에 5년 동안 들고 가시는 분들 제가 거의 못 봤습니다. 한 1000명 중에 한 10분 있을까?
그만큼 사람의 의지는 쉽게 꺾인다는 점. 그래서 절대 회사에 대해 맹신을 하진 마세요. 그 맹신을 한다고 내가 스스로 세뇌를 하더라도 순식간에 10% 밀어버리면 깜짝 놀라는 게 결국 개인이고, 그만큼 의지 약하게 흐트러지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거는 뭐 이제 투자에 대해서 내가 진짜 중장투로 갔다가 접근하신 분들은 뭐 상관없겠죠. 뭐 오늘 뭐 10%를 꽂든 20%를 꽂든 별로 의미 없을 거예요. 근데 상식적으로 내가 중장투 했다. 뭐 14만원부터 사서 들고 왔다고 해요. 나 이건 뭐 100만원 벌 거다. 결과적으로 이런 오버슈팅 구간에서 팔고서 다시 사는 게 훨씬 더 현실적이었겠죠. 이거 고점인 줄 몰라서 안 팔았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럼 내려오면은 여기다가 내가 또 추가 매수를 하는 게 정상입니다. 장투라고 막연하게 무조건 들고 가는 게 아니에요. 일정 오버슈팅 구간이라던가 좀 상승이 좀 과하게 나왔다. 그러면 일정 수준 수익 실현하고 내려왔을 때 다시 그만큼 다시 채우거나, 혹은 내가 수익 실현 안 했더라도 이 회사 100만원 갈 것 같다? 내려오면 거기서 계속 사는 게 맞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회사에 대해서 뭐 장투한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하시는 분들 없죠. 그냥 사서 오르든 내리든 그냥 애써 외면하실 뿐이에요. 대부분 장투하신다는 분들은 실질적으로 이렇게 테크닉 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결국에는 하여튼 셀트리온에 대해서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들고 가시거나 뭐 홀딩을 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그런데 차트 자리, 내가 저런 거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본절 기대보다는 일정 구간 좀 갑자기 반등 주거나 할 때는 손절을 치더라도 치시는 게 맞아요. 그냥 무조건 홀딩이 능사는 아닙니다. 이게 뭐 결과적으로 뭐 승인, 긴급사용 승인 이슈로 갔다가 이런 것까지 올라올 줄 몰라요. 하지만 여기서 물려 계신 분들도 있겠죠. 그럼 막연히 본절 기대하면은 여기까지 왔다가 내려가면은 진짜 피눈물 쏟습니다. 그래서 내가 위에서 물려 있다면은 반등 줄 때 손절 조금씩이라도 하시는 게 낫지 않나. 그래서 그 돈으로 다른 종목 회전을 시키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막연히 물렸다고 본절 기대 심리는 항상 조심하시길 바라고. 그래서 물리신 분들 좀 탈출 잘 하셨으면 좋겠고, 개인적으로는 뭐 좀 내려오면은 더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헬스케어도 그렇고, 헬스케어는 뭐 한 13만원 밑으로 내려오면 좋지 않을까. 내일 뭐 단기적 반등은 한번 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이쪽은 수급 꼭 체크를 해야 된다는 점. 이게 좀 차트상 낙폭 과대인 관점은 있거든요. 분명히. 자, 여하튼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